2월 3주차 부동산 동향입니다.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래가 소폭 증가하고 매물이 감소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처럼 일시적인 현상일지 일시적인 현상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는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여러분이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보류를 해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 주택 가격,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고 매수 심리는 소폭 회복이 됐다. 1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 마이너스 1.3%는 3개월 연속 1% 이상 하락. 주택 매매 전망 지수는 67, 여전히 하락 전망이 우세하나 9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하락 전망 비중은 소폭 둔화됐다. 정부의 전세 대책과 전세 대출 금리 부담이 일부 완화되면서 전세 전망 지수가 소폭 회복이 됐다. 회복이 됐지만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주택 거래, 매매 거래 감소세가 둔화되고 전월세 거래는 월세 선호가 지속되고 있다. 1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약 2.9만 호.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이 크나 지난해 8월 이후에 감소세가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2022년 4월 이후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그렇죠? 토지, 2022년 전국 집가 상승률은 6년 만에 최저, 토지 거래량도 10년 이래 최소. 부동산이 침체가 되니까 토지 쪽이 타격을 받죠. 주택금융, 주택담보대출 순증행 급증, 대출금리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금리가 작년 11월 달에 시중금리가 11, 12월 달에 피크를 치고 지금 기준금리는 좀 높아지고 있지만 시장금리, 즉 예금금리랑 대출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예측을 해서 3년이랑 10년채 금리가 지금 낮아지고 있죠. 그런 현상을 파악을 하면 여러분이 향후 자산 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12월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은 3.1조, 전세자금 대출은 0.4조 감소. 그래서 앞으로 금리의 방향도 아주 주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미국이 지금 CPI 지수가 예상보다 좀 떨어지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다는 신호가 확실하게 오지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9.1%를 맥스 찍고 지금 6% 초반까지 물가가 떨어졌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떨어졌죠.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그 기준금리 발표가 있는데 지금 동결이다, 0.25% 상승이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좀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대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는 2022년 4분기 거래 총액 감소하고 임대 시장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전국 매매 가격 지수 하락폭을 키우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 아파트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오피스텔이나 오피스도 당연하죠. 그리고 미국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주택 관련 지표가 소폭 반등했다. 미국도 지금 금리가 역대 최대치이기 때문에 연말쯤에 금리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하락이 됐는데 지금 그런 사인을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장기간 되면서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미국은 그렇게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미국 상업용 경기 침체로 상업용 부동산 위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 매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 보면은 1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1.31%로 하락됐고 3개월 연속 1% 이상의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 보면 이렇게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 잠시 1.3 대책이 나왔을 때 그리고 완화책이 나왔을 때 잠깐 이렇게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시 지금 하락하고 있죠.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 및 변동률 그렇지만 요 지금 변동률을 보면 변동률의 폭은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변동률이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2%로 그렇죠. 그리고 전월 대비 퍼센트 보면 KB선도 50 지수 KB선도 50 지수도 지금 꺾이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작년 한 6월달 이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 경기와 세종에서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서울이 마이너스 1.19, 경기 마이너스 2, 인천 마이너스 1.16, 부산 마이너스 1.16, 인천이 마이너스 1.65, 대구가 마이너스 1.26,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로 굉장히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이 하락폭이 큽니다. 또 기타 지방 및 세종도 보면 세종이 가장 크죠. 마이너스 2.93. 나머지 지방은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여전히 12월 대비 1월이 하락폭이 커졌다. 2월 데이터들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2월은 하락폭을 좀 축소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2월이 마무리가 되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매매, 수요자의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나 매수 심리는 소폭 회복이 됐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수요자들은 부담이 있죠.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매월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그렇지만 주택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심리 때문에 매수 심리는 좀 소폭 회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매매 시장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으나 규제 완화 대책으로 매수 심리는 소폭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매수 우위 지수도 보면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이 다 20언더죠. 20언더. 한참 21년에 높을 때는 120까지 갔죠. 지금 6분의 1이 됐는데 지금 끝에를 이렇게 살짝 꼬리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이어질지를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매매 전망 지수 추이. 매매 전망 지수를 보면 이것은 이제 거래가 좀 일어나겠다 하는 그런 지수인데 매매 전망 지수가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1월 달에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가격이 30%씩 하락을 하면서
구매 가능한 사람들이 일부 급매물을 소진을 하면서 거래가 좀 되고 있으니까 매매 전망 지수는 소폭 상승을 한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어질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갈지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지 트렌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매수세 회복을 위한 주택 정책 기조는 지속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 대출을 많이 풀어주고 있죠. 특히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1월 30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을 공급하고 있으며 매수세 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지금 모든 대출을 풀어주고 또 규제 지역을 다 풀어준다는 것은 정부가 분석을 했을 때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주택가격이 폭락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시그널을 보면서 이제 집 사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트렌드를 분석을 하면서 최적기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 규제 지역에서 LTV 30%, 비규제 지역에서 60% 하였으며 각종 제한을 폐지하고 LTV DSR 범위 내로 대출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중위경영 및 기준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갔고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폭락을 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대출을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소득 제한 없이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10년에서 50년 LTV는 최대 70% 생애 최초일 때는 80% DTI는 최대 60% 용도는 주택 구입이나 기존 주택 담보대출 상환 또는 보증금 반환 이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최저 4.15 최대 4.5 우대형은 최저 3.25 최대 4.45까지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게 이 특례 보금자리론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주담대나 이런 걸 하면은 거의 5에서 7%인데 4%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대출을 받아서 기존 거를 대환한다거나 또는 실거주용으로 지금 금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래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기 때문입니다. 전세 대책과 금리 부담이 일부 완화되면서 전세 전망 지수도 소폭 회복을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이후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 하락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1월 주택 전세 가격은 1.98% 하락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폭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주택 매매가가 회복이 될 수 없는 게 이 전세 가격이 이렇게 끝없이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많이 나면서 전세가가 떨어지게 돼 있으면 투자자들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폭이 이렇게 붙었을 때 이럴 때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끝없이 전세가가 추락하면요 매매가는 한 이렇게 있을 텐데 매매가가 같이 추락해서 요 포인트가 될 때 투자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매매가가 더 떨어질 여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지금 전세가가 12월 대비 1월에 모든 지역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마이너스 2.3% 엄청나죠. 경기 마이너스 3.19%, 인천 마이너스 2.58%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지금 매매가가 반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급매물 소진에 의해서 살짝 데드캣 바운스처럼 살짝 지금 반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 3분기까지는 가보면 확실한 대세 현상을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세 대책과 전세 대출 금리 부담이 일부 완화되면서 월세 가격 상승 둔화가 되고 있다. 지금 아까 드러낸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서 지금 보면 깡통 전세, 전세 사기 등 전세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가격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과 금리 상승세 둔화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던 전세 전망 지수는 일부 회복을 했습니다. 전세 사기 등 때문에 지금 전세를 회피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이랑 금리 상승세가 좀 둔화되면서 약간 전세 전망 지수는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시장의 수요가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면서 그동안 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월세 가격도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전세 가격의 하락폭은 다소 둔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 아파트 월세 가격 변동률 보면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가 최근 좀 떨어졌죠. 이렇게 매매 거래량 감소세 둔화 전월세 거래는 월세 선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 역대 최저 수준이나 전월, 동월 대비 감소세는 둔화되었다. 1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28,603호를 기록해 3만 호 이하의 역대 최저 수준. 2022년 연간 주택 거래량은 약 51만 호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나눠졌으며 직전 1년 거래 평균 대비 수도권 마이너스 58%, 비수도권 마이너스 43% 감소. 그렇죠? 주택 거래량을 보면요, 2020년부터 여기 21년까지 실제 20년 12월 달에 피크를 찍고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죠. 최근에 끝에 소폭 이제 살짝 올라왔는데 이게 이렇게 갈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감률을 보면 거의 마이너스 50%입니다. 2022년 전월세 거래, 매매 거래 침체와는 달리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다. 12월 전월세 거래량은 21만 1,534건으로 전월 대비 4.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 2022년 연간 기준으로는 약 283만 건으로 21년 대비해서 20.5%가 증가를 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2022년 4월 이후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그렇죠? 전월세 거래량, 전월세 거래량을 보면 전세가 줄어들고 있고 월세가 이 노란 부분이 증가하고 있죠. 청약 수요도 크게 감소해서 미분양은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월 분양 물량 1.1만 호로 급감을 했고 2월 이후 다시 증가가 전망이 된다. 분양 물량을 보면 전국적으로 이 정도가 평균선인데 분양 물량도 많이 떨어졌죠. 청약 경쟁률도
보면 전국이 3.0대 1입니다. 엄청나게 작죠. 청약 경쟁률 대부분 지역에서 1대 1도 안 된다. 그렇죠. 뭐 경기 0.3대 1, 인천 0.2대 1. 지금 청약을 안 받죠. 너무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근데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에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다. 12월 기준에서 미분양 물량이 68,000호. 지금 급증하고 있죠. 그런데 중공업 미분양도 이렇게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미분양 평균선이라는 지금 6.2만 호를 훌쩍 뛰어넘고 지금 6.8만 호. 앞으로 이 그래프 기울기가 꺾이지 않을 것 같죠.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게 10만 호를 넘어가고 12만 호 이렇게 가면은 가격 하락을 더 부추기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순증의 급증, 대출금리 하락세 지속되고 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시중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이 19년에 피크를 찍고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지 좀 봐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다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 생각입니다. 근데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대출을 계속 받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것은 특례 보금자리 같은 정부의 대출 완화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대출이 늘었습니다.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규모, 전세자금 대출도 월 순증액이 20년에 피크를 찍고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 각종 대출 완화책을 피면서 살짝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금리, 연체율, 신규 대출금리 하락폭은 확대되고 있고 연체율은 소폭 상승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 금리 보면 주택담보대출 요 노란 게 끝이 살짝 꺾였죠. 그래서 좀 떨어졌고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코펙스 신규도 살짝 끝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올라갔지만 시중금리가 지금 살짝 꺾이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은행권 대출 연체율을 보면 대출 연체율이 보면은 신용 및 주택 외 담보대출에서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 가계대출도 상승하는 트렌드고 주택담보대출도 지금은 여기 좀 평평하지만 끝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담보대출의 연체율은 증가를 하는 경향을 좀 나타내기 시작했다. 연체율이 증가하게 되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자랑 원금을 상환을 못하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위험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보면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주택 관련 지표가 소폭 반등했다. 우리 한국의 대출 금리가 좀 떨어진 거랑 좀 일맥한 상통하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 및 신규 주택 판매 추이를 보면 많이 떨어지다가 최근에 소폭 끝이 좀 올라갔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지수 계속 떨어지다가 끝이 좀 살짝 올라갔다는 거죠.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랑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호한 고용시장 및 낮은 재고 물량 등을 감안시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미국은 주택가격이 급락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왜냐면 지금 미국은 고용이 탄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의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처럼 지금 미분양 물량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보면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끝이 살짝 꺾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다 끝이 꺾였어요. 그리고 모기지 연체를 보면 연체가 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금 올라갔는데 미국은 다 고용이 100%이기 때문에 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은 아주 폭락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마무리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조금씩 모자라거나 삐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마한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 해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 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이다. 나는 오늘도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 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믿고 또 믿고 기대해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